재보궐선거의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순천 곡성의 높은 투표율과 광주 강사들의 낮은 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토관리사무소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청소용 페토사를 불법으로 10년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전남에 방치된 양이 10,000톤이 넘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치유학교가 열렸습니다. 금단 현상과 치유까지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만 3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기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고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에서도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상 기자, 개표는 시작됐습니까? 네, 이곳은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입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 8시 30분부터 투표함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 개표기 6대와 개표원 170여 명이 투입돼 표 분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는 4곳인데요. 모두 9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선거구 가운데 최저 투표율이 모두 광주 전남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순천 곡성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산을이 2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가원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순천 곡성은 그만큼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광산을은 승부가 기울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굳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잡음도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를 식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후보들은 나름의 셈법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거구별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순천 곡성 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모래나 염화칼슘은 쓰고 나면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가 이걸 도로가에 그냥 쌓아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둔 게 무려 10,000톤이 넘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풀이 무성한 높이 10m의 이 언덕. 자연스레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흙모래를 쌓아서 생긴 겁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흙모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겨울 빙판길에 깔렸던 것들입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린 제솔용 모래와 염화칼슘을 다시 걷어들인 것으로 여기엔 차에서 나온 각종 매연과 기름,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런 페토사는 폐기물 처리 지침상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더라도 석 달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순천 국토관리사무소는 매년 봄 도로 청소를 하고 나온 이런 페토사를 처리하지 않고 10년 가까이나 길가에 쌓아뒀습니다. 나주에 3,500톤, 보성과 순천에 7,000톤에서 전남 지역에만 모두 1,500톤의 페토사가 방치돼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지하수 오염과 지금 현재 토양 오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지금 독성 물질들이 지금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국토관리사무소 측은 페토사 불법 방치가 맞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져가는 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지키보라는 사실입니다. 장기 보호하는 사실입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 방안을 선분석하고 재활용 하려다가 이제 그게 좀 지연되고 H 많아가지고 장기 보호하게 됐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최근에서야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뒤늦게 한 보성군 등 자치단체들은 국토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검은 함정 일지를 훼손하고 조작한 혐의로 목포 해경 123정 정장 53살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작성된 함정 일지를 찢어내고 실제로 하지 않았던 퇴선 안내방송과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다른 승조원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던 세월호 도보순례단이 출발지였던 단원고로 다시 향했습니다. 세월호 도보순례단 30여 명은 아이들의 눈물을 의미하는 바닷물을 떠서 병에 담은 뒤 오늘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 진도체육관에서 1박을 한 뒤 다시 단원고로 향할 예정입니다. 단원고 학생 아버지 등 30여 명은 지난 8일 단원고를 출발해 20일 동안 400km를 걸어 지난 28일 팽목항에 도착했었습니다. 평소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 지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중학생들이 집을 떠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 지낸 지 일주일째. 인터넷 중독의 악영향 등 그동안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고 있습니다. 자, 척추가 S자 상태로 휘어지는 증상은 척추 측만증. 오, 맞았어. 인터넷에 중독된 도내 청소년 25명을 모아 11박 12일 동안 진행되는 인터넷 치유학교. 함께 먹고 자며 상담과 역할극, 마술 배우기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없이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10만 5천여 명이 인터넷 중독, 이 가운데 9%는 일상생활 장애와 금단 현상을 나타내는 고위험군입니다. 인터넷 안 할 때는 머리도 안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픈 것도 좀 주는데 게임을 맨날 하면은 좀 허리가 계속 아프고 좀 목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신 할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들에게 컴퓨터 하지 마, 인터넷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럼 뭘 해야 돼? 그 뭘 해야 되는지를 풍부하게 마련해 주는 게 학교나 사회나 부모님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방학 각 지역에서 열리던 인터넷 치유학교는 전북 무주의 상설학교까지 만들어지면서 연중 운영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체들의 업황이 8개월 만에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7월 중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업황 실사 지수는 69를 기록해 지난 11월 이후 8개월 만에 60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영애로 사항으로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실사 지수는 74로 제조업 지수와 같이 전달보다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시정 9호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가 지향해야 할 시민적 가치와 더 좋은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뜻에서 이 같은 시정 9호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시정 9호 교체나 정비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판 설치 장소를 2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안내판 등에는 정기 정비 기간에 맞춰 민선 5기 문구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내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에게 항공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 아시아나 항공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유대회 항공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12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르는 선수단 항공료를 아시아나가 부담키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외국 선수단에 하루 숙박비 60유로 가운데 50유로, 우리 돈 7만 5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 다도해 갯벌과 충남 서천 유부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신안군청에 사무국을 개소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지형적,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필요한 학술적, 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화순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서남해안 갯벌과 염전, 나간읍성 등 7곳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올 들어 세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의 한 40대 남성은 지난 27일 비브리오 폐혈증 의심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숨졌으며 평소 간질환이 있었고 꼬막 양식장에서 입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6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해 전남에서는 3명, 인천과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